애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상 시험에서 실수해갖고 등급 뚜둑 떨어지면 애들도 너무 속상하고 어머니들도 진짜 속상하시잖아요. 아들이 학원 숙제도 성실히 해가고 있고 공부도 충분히 열심히 해서 얘한테 뭘 더 하라고 하기도 미안한 그런 상태인데 이 아들이 꼭 실수로 시험에서 두세 개씩 틀려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 이제 그걸 문의해 주셨거든요. 어머니의 사연을 이제 먼저 들어볼 텐데 이 학생이 왜 그렇게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 이 학생의 성격은 어떻고 공부 마음은 어떤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준비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아들은 성실히 공부하는 편이긴 한데 얘가 받아온 등급을 보고 있자니 2등급 문을 연 과목이 2개나 됩니다. 영어와 과학. 그렇다고 다른 과목은 1등급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회, 한국사 이런 과목은 2-3개 틀리면 3등급이라 학교 시험이 엄청 어려울 때도 2개 틀려서 과목 등수 1, 2등 하기도 하고 학교 시험이 쉬워서 100점이 반별로 2-3명 나올 때도 일관성 있게 2개는 기본으로 틀려서 과목 등수 30등 하기도 합니다. 모의고사도 그렇고 1개에서 3개씩 틀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야 누가 100점 받으면 죽인다고 했냐? 한 적도 있어요. 보통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릴 때가 제일 많고요. 그냥 멍해질 때도 있다고 하네요. 아이가 꼼꼼하지 못해서 공부를 깊게 다 하지 못한 이유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되기는 해요. 수학학원 선생님은 수학 숙제 200-300개씩 문제 내줘도 제일 성실하게 다 풀어오고 정답률도 높은데 모고나 학교 내신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틀려오니 안타깝다고 하세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아이들은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스스로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할 텐데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더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실수를 줄이려면 스스로 고치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에 앞서서 왜 실수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를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2가지 이유는 사실 서로 또 연관되어 있기도 해요. 이제 하나는 성격적인 이유고 하나는 공부 마음에서 오는 이유예요. 이 학생은 어떤 성격이고 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성격 검사를 했더니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성격을 가진 분들은 매사에 수능적이기보다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매사에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르게 해볼 수는 없을까?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이렇게 돼? 이건 왜 이런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어야지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거를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이게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틀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 더 힘들어해요.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시험에서 심청전에서 배울 점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답이 뭐겠어요? 당연히 뭐 효심, 효도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런 성격 유형의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자기 목숨 팔아서 아버지 살리면 아버지가 너무 슬플 텐데 그게 어떻게 효도가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효도라는 답을 안 쓰고 다른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의 학생들은 이런 식의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나 교과서 내용을 이해했는데도 시험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자기식대로 엉뚱하게 해석해 갖고요. 다른 애들 다 맞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한 2개씩 항상 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거든요. 다른 애들은 매력적인 오답에 홀가닥 넘어가서 틀리는 거에 반해서 이 학생은 전혀 엉뚱한 답을 골라서 틀리거나 다른 친구들이 다 함정이었다고 하는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다른 애들은 맞는 문제에서
이런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시험에서 하는 실수는 사실 다 뻔하잖아요. 문제나 선지를 잘못 읽거나 아니면 계산 실수를 하거나 고쳤는데 틀리거나 뭐 그 정도예요. 근데 다 비슷하게 실수하는 행동 같지만 사실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그 원인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시험에서 실수를 한 경우에도요, 실수의 원인이 성격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예민하고 꼼꼼한 로맨티스트는요, 너무 긴장해서 문제를 제대로 못 읽은 거고요. 마음이 급하고 덜렁대는 휴머니스트는요, 문제를 대충 읽어서 틀려버려요. 그리고 자기만의 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는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는 문장으로 읽어버려요. 이 학생 같은 아이디얼리스트는요, 문제를 읽는데 그 해석을 자기식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문제를 읽는 데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요, 그 근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격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시험 실수가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려주는 영상이 저희 채널에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 위에 링크 뜨니까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 학생한테로 돌아와서 이 학생은 이렇게 주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하면요, 자신의 그런 특성을 죽이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성실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이 성격검사 결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공부 마음 검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이 학생이 계속 지내면 공부가 이 학생한테 점점 버거워지기만 할 거예요. 이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자신의 성격을 죽이고 있고 또 공부가 버거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 학생이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지 좀 그려보면 좋겠어요. 자, 많은 분들이 에디슨 아시죠? 그 에디슨이 어렸을 때 이 일화를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에디슨이 어릴 때 계란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이게 부화되는지 보려고 했었잖아요. 에디슨은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엉뚱한 아이였어요. 아이디얼리스트 성격의 아이들이 이렇게 에디슨을 닮은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 속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호기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한다고 그 옛날 미국에서 에디슨도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에디슨 정도의 호기심을 발휘하는 건 아니더라도요, 자꾸 이렇게 엉뚱한 질문 수업 시간에 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눈치를 받겠지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계속 눈치를 받더라도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걸 끝까지 물을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나 보네,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속으로 걱정하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죠. 지금 이 학생도 이런 마음이라는 게 이 성격 검사에서도 또 공부 마음 검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나름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만의 이해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 솟아나는 질문에 답을 해줄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너는 이상한 질문을 한다, 그냥 받아들여, 그냥 외워, 이런 식의 답을 많이 듣게 됐었겠죠.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질문을 하는데 망설임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져서 주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방식, 내가 자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그런 방식은 뭔가 이건 잘못된 방식이야 하고 무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마음 검사를 봐도 시키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성실히 다 하겠다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순공 시간도 많이 확보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엄청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처럼 놀려고 하지도 않고요. 진짜 진지하게 공부해요. 그래서 수학학원 선생님도 인정할 정도로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고, 또 어머니도 얘한테 뭘 더 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학생이 하는 공부는요, 누군가에게 제출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공부가 아니에요. 숙제를 해서 제출하고 시험을 봐서 제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스스로 언뜻 가질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이 학생이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녀의 날개 옷을 입은 것 같은, 그 남학생한테 선녀 날개 옷을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렇게 훨훨 나는 가벼운 느낌이 들 텐데, 지금은 전투에 나간다고 무거운 갑옷을 껴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은 훨훨 날아야 되는 성격인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거거든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고 문제도 열심히 풀고 암기도 열심히 하자,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공부하자,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근데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정말 너무 기특한 태도잖아요. 학원 수학 숙제 문제 200개 300개 다 성실히 풀어가자,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겠지, 지금 이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학생이 이렇게 뭔가 끌려가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요, 공부에서 어떤 선을 넘어서 발전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수동적인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듯이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가 변형되면 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나 문제의 에센스가 납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형된 문제를 해석할 때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아는 문제도 틀리는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늘 실수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학생은 자신이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다른 풀이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시도해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념과 개념 간의 연결도 자기만의 툴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학원에서 준 요약본 암기하고 주어진 문제 성실히 푸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런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자신만의 에센스를 파악하고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시험 문제가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서 조금만 변형이 되어 나와도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실수라고 하지만요, 그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스스로 에센스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즉, 겉핥기식 공부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자기 실력에 대해서 뭔가 가득 찬 그런 자신감을 갖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마음이 지금 성격검사에서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뭔가 스스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철저하게 공부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학생이 성실히 철저히 공부하고 있는 그 방식은 이 학생한테 맞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해요?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가 꼼꼼하지 못해서 공부를 깊게 하지 못해서 실수를 한다, 이런 말씀을 사연에서 하셨는데 공부를 깊이 못한 건 맞아요. 어머니도 어렴풋이 아이에 대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아이가 꼼꼼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학생은 공부 방식에서 두 가지 부분을 바꿔야 돼요. 하나는 문제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하는 태도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 문제 어떻게 풀까? 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답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요,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하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바꾸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상담이 필요해요. 이제 이 학생은 상담을 통해서요,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자신의 재산이라는 거,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게 될 때 이 학생은 그동안 자신을 옥죄왔던 다 남들처럼 해야 돼 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용감하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져도 괜찮은 거야.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거야.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남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 학생이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코칭을 통해서 이 학생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동안 해오지 않던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제대로 익숙하게 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선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어떤 과목이든 잘 안 풀리는 문제를 풀 때 이제 이거 정답 뭐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이렇게 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고 하나씩 뜯어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게 너무 필요해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해나가는 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또 하나의 습관은 이 학생이 이제 오답을 철저히 하는 거거든요. 오답 노트로 예술을 만드는 그런 꼼꼼함이 아니고요. 틀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요. 문제집이나 기출문제는 해답지에 이 출제 의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원 숙제로 나온 문제 중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 선생님께 출제 의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하고 접근했던 방식과 문제에서 요구한 방식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접근이 왜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납득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심청이 얘기를 보면 심청이가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것은 나의 관점에서는 효도가 아니지만 자신을 희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로 보면 이걸 효도라고 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공부는 시간도 걸리고 속도도 안 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런 방식의 공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박사님은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거부 반응을 꽤 크게 보이세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부해야지 수능에서 후회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계속 1개에서 3개 틀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학생은 점점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감도 잃게 돼요. 그럼 최종 목표인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공부가 자신에게 성취 경험이 되지 못하고 내가 돌아보고 싶지 않은 실패의 기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신과 남들이 다르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살게 될 거거든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실수를 하거나 성적이 안 나오면 다들 이제 실수를 줄일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공부 마음에 따라서 실수하는 이유도 다 다르고 해결책도 달라요. 그래서 아이에게 맞게 접근하고 이끌어줘야 실수도 고칠 수 있답니다.